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요, 이제 중개 계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인 설명, 그리고 거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제 중개 활동들, 여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재 문제풀이를 갖다가 진도를 좀 못 따라왔죠, 여기를. 그래서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하고, 오히려 문제풀이 하는데 못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시간을 좀 더 배정해서 오늘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3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중개 출발로서의 중개 계약. 여러분들 중개 계약하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중개 계약은 실무적으로는 중개 의뢰의 접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중개사법에서도 중개 계약을 중개 의뢰의 접수라는 형태로다가 표현한 것이 두 군데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확인 설명에서 보면은 25조 1항에 보면은 중개 의뢰를 받은 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지 행위에 있어서도요,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에 보면은 거기에도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이렇게 중개 의뢰가 있은 경우,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 계약과 중개 의뢰의 접수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중개 계약의 유형에 보면은요, 이제 그 시험 속에서 또는 이제 그 기본서 같은 데 보면 막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공동 중개 계약,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 뭐 이런 전속 중개 계약,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순가 중개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공동 중개 계약이라는 게 있는가? 공동 중개는 있어도 공동 중개 계약이라는 거는요, 그거는 좀 애매한 용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동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시험에서는 다뤄지기는 합니다. 다뤄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공동 중개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갑이라는 의뢰인을 데리고 있고, B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을이라고 하는 의뢰인을 데리고 있어가지고 그 둘이서 같이 갑과 을을 만나게 해줘. 이러면 공동중개죠. 그럼 공동중개가 맞지만, 공동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한꺼번에 같이 중개하기를 의뢰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요, 중개와 중개계약이 같은 거요, 다른 거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게 중개야. 그런데 이 중개 자체가 공동중개이냐 아니면 단독중개이냐, 이 공동중개라는 건 의뢰인 두 명을 누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따로따로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단독중개는, 그렇죠,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을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이 공동중개라고 하는 요것을 중개계약이다, 공동중개계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갖고 마치 이건 것처럼, 이건 중개하고 중개계약은 다르잖아요. 이건 법률행위고, 이건 사실행위고, 이건 중개 출발이고, 그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재 쪽에는 저걸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여간에 시험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 같이 한번 두 개를 갖다가 마치 이런 건 내가 한 수 접고 보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시험 속에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요, 요 중개계약에 있어서의 여기엔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다? 그렇죠. 갑, 을 뭐 얘기하잖아. 근데 갑이 누구였어? 의뢰인. 그리고 을이 누구였어? 예, 이게 개업공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의뢰인이고. 그래서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개업공이다. 그 다음에 순가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실무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을 갖고
이제 이런 거죠. 인정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 손에 얼마만 쥐어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중개로, 중개 수수료로 돌려라라는, 요게 이제 순가 중개 계약으로, 우리 법은 순가 중개 계약을 명문으로서, 요걸 갖다가 딱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가 중개 계약을 체결한 그 결과 수수료 실비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금지행위로 걸린다라는 게 이제 순가 중개 계약의 특징이겠죠. 이런 게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내용으로서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중개 계약은 22조 일반 중개 계약, 23조 전속 중개 계약입니다. 자, 한번 3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중개 계약.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단요, 일반 중개계약은 이런 조항이 법조문에 있다는 거예요.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슬쩍 시험 속에 이게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하고 바꿔놓는다면, 법조문은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겠죠. 치사해도 보통 치사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일반 중개계약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적어놓는 것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속히 한 줄 적혀 있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에 적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의 특징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적혀 있었나요? 없었어요. 확인설명서에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거래계약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에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거래계약서에는 어떤 식으로 적혀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그거에 한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표준이 되는 서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죠. 예, 요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의 법조문상 기술 내용은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요. 법정 서식이 있어.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법정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존할 의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의뢰인이 작성을 요청하면 반드시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거요. 그래요. 의뢰인이 작성을 요청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작성키로 했다. 작성키로 한 이상 법정 서식이 있으니까 반드시 써야 된다, 아니면 임의 작성 가능하다? 임의 작성도 가능하다. 단 임의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게 거기 방과로 3번 법정 기재사항이야. 그 법정 기재사항이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수수료,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쌍방의 준수사항. 누구와 누구의 준수사항이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그거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의 당사자는 누구라는 거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디귿을 다시 보면 중개수수료 얘기가 있죠? 그래, 일반 중개계약서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요. 거기 디귿.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의 법정 서식을 보더라도 중개수수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전속중개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서는요,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시에는 법정 서식으로 써 있는 별지 제15서식을 반드시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갖다가 요식행위, 예, 요물행위, 요식행위로 생각하기 쉬워.
근데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거요.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국토교통부이 영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 써야 돼요. 법정서식만. 임의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법정서식을 쓰고 3년간 보존해야 돼. 그래서 이거 3년간 보존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업무정지입니다 라는 거요. 그래서 낙성 불효식으로서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는 법정서식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리고 몇 년간 보존? 3년간.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에 있어서는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공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돼. 그런데 이거 공개 안 하면 뭐다? 그게 임등치요. 단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을 시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돼. 이거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임등치. 그래서 공개하려는데 안 했다?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했다. 그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거예요. 단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거래정보만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그랬죠? 이때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38페이지에 있어요. 요약집 3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약집 3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 박스 안에 왼쪽 부분이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예요. 그게 공개해야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개할 내용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확인 설명사항하고 같다, 유사하다.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사항이 시험 문제 속에서 비교돼서 나와요. 다음 중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공개사항에 적혀있는 것이 슬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공개사항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음 중 공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서 거기 확인 설명에 있는 게 슬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어떻게 외우기로 했냐? 3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를 보라는 거예요. 베토벤 조수는 5020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베토벤 조수는 5020. 그래서 베토벤 조수는 뭐냐? 확인 설명에 있으나 공개사항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 공개사항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5020 그건 뭐요? 공개사항에 있으나 확인 설명엔 없는 거. 베토벤이 조수를 두었는데 걔가 누구요? 5020. 그래서 배는 뭐요? 배수,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번하고 5020 할 때 형, 번과 형은 앞에다 다 지 붙인 거야. 지번, 지형이요. 뭐하고 뭐요? 지번, 지형. 그 다음 조수, 얘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조수, 조는 조세구, 수는 수수료야. 그래서 조세와 수수료는 확인 설명사항에는 있으나 공개사항엔 통째로 없는 것들이요. 그래서 얘가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다. 그 다음에 5020 할 때 5는 오폐 쓰레기, 공시지가. 그래서 여기 공시지가가 또 여기서 또 잘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수, 공시지가 요거 이렇게 꼭 기억하자. 나머지 베토벤 조수 할 때 나머지들은 잘 안 나와. 확실히 나오는 건 뭐다? 조수. 예. 그래서 적어도 조세에 관한 거, 취득에 따른 조세, 그리고 수수료에 관한 건 확인 설명사항이다, 공개사항이다, 아니다. 예, 전속중개계약 시에 공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다시요, 그 38페이지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공개사항에 보시면은요, 5번을 보세요. 5번.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공개해서 안 될 것은 요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본 조수는 공개해서는 안 될 거야. 공개 의무사항이 아닌 것뿐이야. 그러니까 공개해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거 공개 안 했다 해서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 요거는
공개해서는 안 돼. 절대로 요건 공개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요거 공개하면 뭐다? 업무정지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왜 아까 거 하다가 이걸로 넘어왔겠어? 공개하려는데 안 했다.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했다라는 그 문제는요. 임등치요. 근데 공개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게 그게 공개야. 38페이지. 근데 그 중에서 5번에 그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공개했을 시에는 이건 공개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이때는 뭐다?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38페이지 1번부터 7번까지를 통째로 공개 안 했어. 또는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공개했어. 그럴 땐 뭐다? 그건 임등치야. 아니 업무정지도 안 틀려. 시험에서 업무정지다 하면 맞아. 왜? 임등치는 뭐니까? 업무정지니까. 예. 그러나 적어도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을 시에는 뭐다? 그때는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7번을 보시면 예, 거래 예정 가격 그게 저기입니다. 공개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당구장 표시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 그리고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는 공개선 아니 된다. 공개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선 안 될 사항이 아니라 공개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적어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오직 뭐 하나야?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이야.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요. 다음 중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 계약 시 공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그때는 뭘 찾으란 뜻이요? 공시지가를 찾아주십시오. 예, 그런 뜻이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 지금요, 그 어떤 글자, 문자에 여러분들 휘달려가지고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을까봐 걱정이 돼요. 다시요. 자, 얼굴 좀 맞춰봅시다.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공개해야 되는데 전속중개계약 시에 일간신문 또는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근데 안 했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요? 그래요. 또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했어. 그건 뭐다? 임등치. 예. 그런데,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개를 제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를 해버렸어. 그땐 뭐요? 그때는 업무정지라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서. 이때는 공시지가는 공개 의무사항이다. 공개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 예, 그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요. 33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번 보면 방과로 3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갖고 있어서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확인 설명, 죄송합니다. 법 조문상의 전속중개계약에는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그 유효기간에 관한 게 전속중개계약에만 적혀 있어요. 즉 23조에만 있어. 그러나 22조에는 여기 안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계약서상, 중개계약서상에는 요 두 가지가 다 어땠죠? 다 존재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중개계약서든 유효기간에 관한 것은 다 존재했다. 몇 번이었어? 잊어버렸죠? 3번. 1번 의뢰의무, 2번 가배의무, 그 다음에 3번이 뭐요? 예? 3번이 유효기간이요. 우리 요약집 뒤로 들쳐서요. 몇 페이지를 펼쳐주시냐면요. 133페이지, 132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수업하지 않았겠어요? 거기 보면 3번 뭐요? 유효기간, 일반 중개계약서예요. 그게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유효기간에 관한 것이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법조문에는 요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없었어. 그러나 저기 계약서에는 그래요.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의 전속중개계약서에는요, 여러분들 다른 것만 써놓고 같은 거는 제가 일부러 다 뺐다 그랬죠. 예? 134페이지. 죄송합니다. 34페이지라 그랬나봐요, 제가. 그죠? 134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와 다른 것만 써놓고 같은 것들은 다 빼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부터 시작해서 뒷면까지 완전히 똑같아서 다 빼버렸어. 근데 3번 유효기간 있어요, 없어요? 예,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중개계약서든 계약서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법 조문의 유효기간은 어디에만 존재한다? 전속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왜 할까요? 아이, 시험에서 나왔댔어. 그러니까 하는 거야. 안 나왔으면 안 해. 됐어요? 그 다음에 34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적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즉 을이죠. 을의 의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의무를 지고 있어서 일반 중개계약과 달리 전속중개계약으로 출발하게 되면 중개유형은 쌍방적 중개로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가 이루어졌을 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라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두 번째 의무고 단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자,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을 보세요. 기억.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뭐요? 업무정지. 니은. 거기에 니은에 7일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안 했어. 이건 뭐요? 이건 임등치. 단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그 통지 안 하면 업무정지. 디귿. 비공개 요청 시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데 공개해버리면 그렇게 좀 나눠주시오. 여러분들 임등치, 업무정지 이런 거 이제 다 외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금 외워.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있잖아 우리가 이거 나중에 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순간에 못 외우는 거야. 지금 외워주세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는. 제가 놀래요. 깜짝. 나랑은 다른 머리들을 갖고 있구나 이분들은. 물론 나는 못 외워. 근데 여러분 다 외우잖아.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기억. 자,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할 경우입니다. 첫째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요,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요. 거래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요 두 가지는 뭘 준다? 수수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그 다음 니은. 거기는요.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요. 금액의 범위 안에서요. 그렇죠.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입니다. 그건 뭐냐.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한 경우 해서요. 여러분들 5번의 경우 그 점점점 그 세 개의 점의 특징은 다 뭐냐? 앞에 유효기간 내에 뒤에는 거래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의 첫 번째 점 거기에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이때는 일반 중개계약제는 위약금 준다? 안 준다? 이때는 절대 안 줘. 근데 두 번째 경우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소개해준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이때는 일반 중개계약시에도 수수료 지불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정적 기여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수수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판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서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소요된 비용인데 그 소요된 비용은 실비다 아니다? 실비 아니에요. 실비는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실비는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그 다음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에
이행 보장에 따른 비용. 요 두 가지가 실비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실비가 아닙니다. 실비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실비가 아닙니다. 이 실비는 푼돈인데 그건 무슨 50% 범위야. 그리고 실비는요, 여러분들 법정사항에 없는 것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그때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요된 비용은 실비가 아닌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가 아니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봅시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거기는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래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예, 여긴 전부 재량행위요. 지정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재량적 취소입니다.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그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둘 다 있죠. 여러분들 의뢰인 얘기 들어가면 틀려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의뢰인만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업공인중개사보다는 의뢰인이 없다는 거야. 거기 의뢰인 들어가면 X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정보를 공개를 의뢰받아.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아. 의뢰자가 들어가니까 앞에 있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아.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만? 예, 의뢰인은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정보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 시에만 이용한다. 아니면 일반 중개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속중개계약을 많이 이용한다 그랬어요. 일반 중개계약이 더 많이 이용한다 그랬어요. 일반 중개계약 시에 훨씬 더 많이 이용해요. 단 일반 중개계약 시에는 정보 공개 의무가 없고 전속중개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 자,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전속중개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OX. 왜죠? 반드시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는 거 아니야. 예.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되잖아. 그죠? 7일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거기 지정요건을 보세요. 지정요건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어요. 전제, 가입, 그 다음에 인적, 물적. 뭐라고요? 전제, 가입, 그 다음 인적, 물적. 이것이 지정요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신청을 한다. 그래서 그 지정요건은 첫째로 전제가 뭐냐? 부가통신 사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입요건입니다. 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 이상?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렇죠. 근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몇 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도에 각 얼마? 예, 30인. 그래요. 가입 이용 신청할 것. 그 다음에 인적 요소로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할 것. 누구를 확보하는 거요?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여기는 공인중개사야. 고용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다. 그 다음에 물적 요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요하는데 이 컴퓨터 설비 누구 거라 그랬어? 거래정보사업자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시험에 나오잖아. 개업공인중개사 컴퓨터는 4861에도 돌아가. 4861에도 그죠? 모니터 요만한 거에서도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 저도 이거 만들어 놨어요. 이걸 쟤도 만들어 놨는데 저는 우리 애들이 할 때 과거 9닥짜리 노트북 과거 옛날 노트북 한 20년 전 거
그러니 그거 오죽하겠어. 노트북인데. 거기서도 돌아가야 돼. 그 다음에 모니터 아주, 저 요새 모니터들 이렇게 생겼잖아. 이만하잖아. 그죠? 이거 아니라 모니터 요만한 데서도 그게 화면이 깨지지 않도록 서로. 그죠?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서 이런 거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건 중요하지 않아. 누구 거? 거래정보사업자가 그 설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용량과 성능을 갖춘 그걸 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그 다음 그 위에 3번과 2번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가입요건 어떻게 교육을 하셨어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특히 요 부분 30인지 20인지 요게 제일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요건 저거요. 그리고 여기는 2개 이상 시도인데 요쪽은 2개 이상 시도요. 각시도요. 각시도. 뭐라고요? 요 100은 뭐요? 서울에선 100, 각시도. 그래서 요게 무려 5배 차이 난다. 그죠? 서울 사람들 그 뭐다? 로비의 결과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5230이야. 요건 2가 2개 이상 시도야. 각시도가 아니고. 그거 여러분들 서로 구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지정 요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갖췄다 안 갖췄다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요건 보면 예를 들면은 등록 요건이나 아니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 같은 거 보면 일부는 제출 서류가 있었고 일부는 공무원이 확인했죠. 근데 이 동네는 공무원이 확인하는 거 있다 아니면 전부 제출 서류다. 전부 제출 서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기업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없다야. 그 박스 안에 보면. 그죠?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 이용 신청서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사본. 그 등록증사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인감증명서라고 나와 시험에.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등록증사본이다. 그럼 왜 인감증명서냐? 옛날엔 인감증명서 내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제출이야. 특히 디귿. 여기서만큼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이었대? 제출이야. 여러분들 등록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사본 제출한다. 공무원이 확인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제출한다. 공무원이 확인한다. 그래요. 그 다음 도속공인중개사 고용 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제출이다. 공무원의 확인이다. 그런데 거래정보망에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라는 요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을 어떻게 한다? 예, 제출합니다. 그 다음 리얼, 주된 컴퓨터 용량,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죠?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라는 요 문제로 요거는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모일 때만 법인일 때. 그죠? 거래정보사업자가 법인일 때의 문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4가지 지정 요건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뭘 필요로 하는 거다? 제출 서류를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사설정보망에 관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자, 사설정보망은요, 여러분들 위법이다, 위법 아닌 적법이다. 예, 이 법에서는 사설정보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설정보망을 이용해봤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있다 그랬어요. 2가지. 전속중개계약 시의 공개만큼은 반드시 지정받은 거래정보망이어야 한다. 2번째로는요. 중개인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특례다.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선 타지역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죠. 그런데 그 정보망은 반드시 무슨 정보망이다?
지정받은 거래정보망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예외적으로 요거는 사설정보망이라도 효과가 없다는 거 같이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다. 그죠? 그 다음 6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은 전자처리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방법이다. 그 다음 36페이지를 보시면 운영규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어느 날로부터요? 또는 지정서 교부가 있은 날 이게 같은 날이라고 했어요. 지정받은 날과 지정서 교부가 있은 날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근데 지정 신청한 날 같은 날이요 다른 날이요? 다른 날. 그래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써볼게요.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을 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해준다? 근데 지정 리콜 뭐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30일, 이게 3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지정은 또는 지정서 교부는 며칠? 30일 이내. 그 다음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운영규정 승인은 얼마? 3월. 그리고 공개 업무를 하죠? 예, 이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 뜻이죠. 그 다음 거기에 보면 지정 취소 사유가 마지막으로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어요? 지정 취소 사유. 우리 그거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 예? 운, 사, 부, 일, 차. 이게 지정 취소 사유로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전부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 운영 규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거나 변경 시에 안 받거나. 사망, 해산의 경우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다. 요거.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1년 넘도록 안 했다. 차는 뭐요? 차별정보, 거짓정보의 공개. 요게 지정 취소 사유로, 예. 이때 얘는 모이기도 하라 그랬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얘는 모이기도 하다. 1학년 일반. 그러면서 여러분도 여기서 같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짓정보 공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 이거 업무정지다. 그래서 업무정지는 여러분들 몇 가지 외우라 그랬어? 4가지. 안 했어요? 했어요. 사명대사는 거지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래정보망에 누가 거짓정보 공개한 거?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한 거. 요거는 업무정지다. 그리고 저 거짓정보 공개는 모두 포함되냐? 거래가 완성됐을 때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줘야 된다. 왜? 거래가 됐으니까 그 물건은 남겨놔야 돼, 빼야 돼.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하지 않았다. 그것도 일종의 거짓정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래가 완성 시에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그 통보 안 해도 뭐다? 그게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지정 취소는요 청문 사유다 아니다? 그렇죠. 왜? 취소니까.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와 같은 취소는 청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요 청문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거
사망이나 해산 시에는 반드시 청문을 요한다. 안 해도 된다. 예, 이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이 지정 취소 사유다라는 것은 거래정보망은 반드시 법인으로만 운영한다. 개인도 운영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던 것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거기서 보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확인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확인 설명은 25조에 기술되어 있어서 그 25조는 25조 1항, 25조 2항, 25조 3항, 25조 4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조 1항 이게 확인 설명이야. 그리고 25조 3항 요게 뭐죠?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25조 2항 요게 뭐죠? 상태자료 요구사항. 그 다음 4항 이게 뭐죠? 서명 및 날인으로 이 서명 및 날인은 거래계약서에도 그대로 어떻게 돼요? 준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에 서명 및 날인은 딱 몇 개밖에 없다? 2개.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그리고 그 2개도 모든 사람이 서명 및 날인한다. 2사람만 한다. 누구? 네,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다. 해서요, 이거잖아요. 여기 칠판 보세요. 확인 설명을 언제 하오? 중개 의뢰가 있은 후. 중개가, 이게 거래계약의 중개 완성이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의무가 있다? 개업공, 단. 개업공인중개사죠. 단, 소속은 확인 설명 의무는 없으나 할 수 있다였죠. 그래요. 누구에게 확인 설명한다 그랬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그래요. 그래서 권리 취득 또는 이전 의뢰인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방법은 뭐죠?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하여야 한다. 그거였어요. 자, 한번 써봐요. 누가? 누구에게 의무가 있어요? 개업공. 언제? 의뢰가 있은 후. 중개가 완성되기 전. 여러분들 제가 약식으로 써요. 왜? 노트픽이 무려 3번이나 했어 이거. 또 해? 그러니까 약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의뢰라는데 무슨 의뢰인지를 알아야지. 무슨 의뢰? 뭐 완성? 거래 완성, 중개 완성? 중개 완성? 그거 봐. 중개 의뢰가 있으면 중개. 거래 완성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이행 끝나고. 이건 중개 완성이야. 이게 중개 아니요. 그죠?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그죠? 예. 이행이 끝나고, 그죠? 여기서 거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완성과 거래 완성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구만. 그죠?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예, 압니다. 어쨌든. 그래요. 중개 의뢰가 있기, 중개가 완성되게. 누구에게?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실, 정확하게. 예,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누가 의무가 있는 거요? 개업공. 언제? 중개가 완성 거래계약서 작성 시. 어떻게 해요?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하여야
하여야 해. 누구에게 줘? 작성. 교부할 때 교부는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근데 원래 거래 당사자는 일방이 아니라 뭐다? 쌍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여기 둘 다 소속할 수 있다 못한다? 소속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개업공은 의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소속은요, 기왕에 할 적에 요거 제대로 못하면 뭐였어? 성취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이건 자격정지야. 근데 여기는 소속이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자격정지다 아니다. 이건 자격정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쪽을 위반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래요. 아마 이럴 거예요. 요것만 위반하죠? 기준이 400일 거예요. 요것만 위반하면 기준이 400이고 둘 다 위반하면 500.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기준이.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 보존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업무정지라 그랬어요. 요게 독특하고 요건 논리적으로 흠결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상태자료 요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그쵸. 권리 이전 의뢰인. 예, 이전 의뢰인에게 할 수 있다. 이때 상태자료가 뭐라 그랬어? 내외시설, 수도전기가스, 소방열공구, 승강기, 배수. 그 다음 벽면의 균열과 누수. 환경조건으로 일조 소음, 진동, 그죠? 여기에 확인설명에는 내벽화인데 확인설명서에는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요. 실이 뭐요? 실제 권리관계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요게 상태자료 요구사항으로 더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서명 및 날인. 어디와 어디?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래 계약서. 여기에만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게 되는 뭐요? 업무정지. 소속이 위반하면 그래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자료 요구 불응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상태자료에 대한 거 직접 조사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불응시에는 뭐 하면 된다?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 어디다? 확인 설명서에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라는 거 거기에 이 37페이지에 써놨는데 그거 그냥 읽어봤자 여러분들 할까봐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칠판에 썼어요. 쓰기도 싫은데 그래 놓으니까 써놓고 보니까 참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저기를 보시면은요, 확인설명서는요, 여러분들 몇 종류가 있나요? 예? 몇 종류? 4종류. 법정서식으로 확인설명서는 4종류인데, 확인설명서 1이 뭐요? 예? 주거용. 2, 비주거용. 3, 예? 예, 토지. 4,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서 확인설명서 우리 한번 훑어봅시다. 자, 요약집 몇 페이지를 보시면요. 확인설명서 135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요약집 135페이지. 자, 135페이지. 확인설명의 자료가, 자, 주거용으로 갖고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주거용을 갖고서 쭉 훑어보면 확인설명의 자료가 1번 확인설명 근거자료가 적히죠. 그 자료에. 그래서 근거자료에는 각종 공부요. 여기서
이 근거자료의 성격이 뭐냐? 각종 공부라는 거야. 근데 그 각종 공부 속에는 뭐도 존재하냐면 등기권리증도 있다 그랬죠. 뭐도 있어? 등기권리증. 그 다음 두 번째,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이죠.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상태 자료 요구한 거, 내벽화한 거, 요걸 여기다 쓰는 거요. 상태 자료 요구한 거. 그죠? 그런데 불응 시에는 불응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 어디다 쓰는 거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법에 의할 땐 내벽화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내벽화 쓴다 그랬어? 실내벽화 쓴다 그랬어? 내벽화가 아니라 실내벽화를 쓰더라. 확인설명서 요 부분에. 그죠? 실내벽화에 관한 거 쓰고 불응 내용까지도 기재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거기에 보면 유의사항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거기 실제 거래 가격, 즉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도 거기 적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 글자 1, 로마 숫자 1, 기본 확인사항이죠.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로마 숫자 2, 세부 확인사항이 있죠. 그래서 어떤 건 기본 확인사항이고 어떤 건 세부 확인사항인지 여러분들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개 드시오. 야, 고개 들으세요. 비선호 시설,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예? 그래, 주차장,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예? 엘리베이터,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예? 어떻게 한다 그랬어? 실내 벽화가 세부 확인사항인데 내가 내외 시설이요. 그래가지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가 시험에 승강기라고 나와, 엘리베이터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죠? 배수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조량,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왜? 환경이니까. 도배 상태,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래요. 관리에 관한 문제. 기본. 저당권. 그래요. 예, 저당권 원래 기본이에요.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뒤에 적죠. 예, 임대차의 경우는 뒤에 적지만 어쨌든 기본 확인사항이야. 됐어요? 여러분들 요 이제 맞출 수 있죠? 예. 그 다음. 자, 기본 확인사항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1번과 2번이 공시법 얘기다. 1번과 2번 잘 하려고 우리 공시법 배운다. 3번이 뭐다? 공법 얘기야. 그죠? 4번, 5번, 그 다음에 뭐가 있어? 7번. 예, 4번, 5번, 6번, 7번 이런 게 사실은 뭐의 문제예요? 학계론 얘기야. 그죠? 여러분들 관리, 부동산 관리론 어디서 배워? 학계론에 있는지조차 모르죠? 관리론이라고 여러분들 학계론에서 배웠어. 그래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여러분들 맨날 외우잖아, 그런 거. 그죠? 내용에 따른 분류, 뭐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분류에 대한 거 3개 배워가지고서. 그죠? 예. 그게 다 그런 거 아니요? 예. 그 다음에 취득에 따른 거래 예정 금액 있죠? 거기까지가 다 뭐의 문제? 학계론.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은 간평이라 그랬잖아, 간평. 그 다음, 거기 8번, 취득에 따른 조세. 세법. 그래요. 이게 기본 확인사항이라니까? 됐어요?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한번 봅시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란을 보세요. 35페이지. 예, 토지와 건축물 이런 거 하는데, 이거 뭐 보고 쓰는 게 원칙이다? 예? 토지는 토지대장,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보고 쓰는데, 그죠? 예, 거기에 보면 지목에 보면 토지 지목에 보면 실제 이용 상태도 들어가죠? 예,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건축물에 보면은 거기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방향이 있어 없어? 건물에 방향이 있잖아. 그래서 건물의 방향을 어떻게 표시하냐는 거야. 그래서 자, 주거용일 때 주실.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주된 출입구. 그리고 방향이랄 게 이런 게 애매할 적에는 뭘 잡아서 써라? 기준. 기준점을 잡아서 써라. 어디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거실 기준으로 동북 방향. 또는 베란다 기준 어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서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관계는요. 거기는 등기부 권리만 있어. 실제 권리는 어디로 넘어가냐? 뒤로 들쳐서요. 뒤로 들쳐서 거기에 9번인가요? 9번이 뭐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서 세부 확인 사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등기부 갖고서 쓴다. 그래서 권리 문제 등기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등기부 갖고 갑구, 을구로 나누어서 기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죠? 이거 여러분들 시험 속에서 정확하게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거기에서요. 지역지구, 허가신고, 투기지역 여부, 그 다음에 그 밖에 제한 이런 것들은요. 토지용계 확인서에 의한 게 원칙이죠. 그러나 건폐율 용적률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걸로 확인 설명사항 아니에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에요. 이건 뭐에 의한다? 조례는 알아. 시도조례, 시군조례. 시군조례에 의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의한데 요게 뭐냐면 건폐율 용적률 아니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야. 건폐율 용적률은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건폐율 얼마다 용적률 얼마다 그 문제야. 건폐율 상한이 얼마다 용적률 상한이 얼마다 하는 거 원래 건폐율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뭐 토지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있죠. 근데 그 결국은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돼? 조례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뭐에 의한다? 이건 시군조례에 의하고 요거요. 요 부분 요 두 개는 뭐에 의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거 지역지구제, 허가신고제, 투기지역 문제 그리고 그 밖에 요런 것들은 뭐에 의한다? 토지용계 확인서에 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룬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입지에 관한 게 여러분들 확인 설명에 있어서는 입지는 뭐가 있었냐면 도대, 그죠? 그 다음에 교판 이것만 있었어. 확인 설명에는. 근데 여기는 도대 말고 모두 들어있어. 그래서 주차장은 실제로 입지의 문제가 맞다. 내외시설에 들어가야 된다. 내외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자꾸 주차장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기본 확인 사항이다.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도대주. 그 다음에 교판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거는 위탁관리냐, 자가관리냐, 그 다음에 관리실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경비실이죠. 경비실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거기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도대주, 교판의,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거. 그 다음, 비선호시설. 무조건 비선호시설 다 적는다. 반경 1km 내에 있는 거다. 그래요. 그 다음 거래 예정 금액을 쓰는데 그 거래 예정 금액에는 여러분들 거기에는 거래 예정 금액만 쓴다 아니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도 기재한다. 그죠? 근데 그때 그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다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다. 예? 개별 공시지가야. 여러분들 확인 설명할 학개론에서는 개별 나와 주로 다 표준이야.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쓰는데 계산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예,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재산때는 6월 1일 기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자,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된다. 생략할 수 있다. 예?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된다. 생략할 수 있다. 예. 그 다음 취득에 따른 조세는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된다. 생략할 수 있다. 예? 그게 제외야. 여러분들 임대차의 경우 취득에 따른 조세를 내 안 내? 그러니까 그건 제외지. 그러나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나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된다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 거기는 생략할 수 있다야. 됐어요? 그 다음 돈 얘기만 나오면 즉 8번, 7번, 8번이죠.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급에, 그 다음에 취득에 따른 조세 이런 돈 얘기만 나오면 언제 거 쓴다 그랬어?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거야. 중개가 완성되기 전. 됐어요? 자, 거기까지요. 여러분들 137페이지에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137페이지에서 자, 여러분들 5번 보세요. 세부 확인 사항이 5번.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맨 끝에 가서 뭐라고 돼 있어? 그죠?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거래 예정 금액 등의 거래 예정 금액은 언제 거 쓴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언제 거 쓴대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죠?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대? 그죠?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언제 거 지방세법 확인한대? 중개가 완성되기 전. 돈 얘기만 나오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야. 근데 거기에는 맨 끝에 가서 가로 안에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외된다. 아, 그런 거 왜 틀리냐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136페이지에 실제 권리관계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만 존재하죠? 그죠? 예, 여기에는 뭐는 놓고 간다, 뭐는 갖고 간다, 그 다음에 임대차 뭐 이런 거 여기다가 기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와 그 다음에 놓고 가고 갖고 가고에 따라 싸움 날 수 있는 물건들, 그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기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계약 자체가 임대차 계약일 적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이 있었어. 그 문제하고 계약 자체가 임대차 계약이야. 같은 거요, 다른 거요? 그렇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이 있다 없다 이면 실제 권리 관계의 문제야. 근데 계약 자체가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일 적에는요, 사실상 여기다 쓸 이유가 없는데 여기다 쓰려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임대차 계약이 뭐고 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볼 때. 이걸 여기다 쓰려는 거예요. 실제 권리 관계에, 여기에. 아,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그게 실제 권리 관계니까 여기다 쓰는 건 맞는데, 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여기다 쓰래요. 다음, 임대차 계약에는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분양 목적으로 지었는데요. 공동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서 임대를 하는 거야. 그럴 적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설명해 줘야 돼요. 요 얘기를. 난 분양으로 목적으로 지었는데 분양 안 돼서 임대하는 거요. 라는 거를 설명해야 돼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고. 이때 기숙사 포함 제외. 왜? 기숙사는 분양이 목적이야? 아니면은 임대가 목적이요? 원래 임대가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기숙사 포함이 아니라 기숙사는 어떻다? 예. 제외됩니다. 라는 거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임대보증금, 대손충당금, 그죠? 권리금,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다 여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계약기간 이런 내용들 여기다 기재한다. 그 다음
내외시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인데 맨 끝에 그 밖의 시설물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밖의 시설물에는 뭘 기재하냐는 거예요. 주거용일 땐 뭐? 가정, 자동화 시설 유무. 비주거용일 땐 상업용이면 오수, 정화시설 용량. 공업용이면 오수, 정화시설 용량 플러스 전기물을 기재합니다. 그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취득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 이제 보수, 그래서 중개 보수에 관한 걸 쓰고, 그 다음 매수인, 매도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하고,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 공동중개인데 넘어가 별지를 첨부하여 덧습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확인 설명서 기본이요. 됐어요? 고개 들어보시오. 자, 확인 설명서 우리가 1을 갖고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확인 설명서는 1만 있다, 2, 3, 4까지 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1을 갖고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다뤄야 되는 건 뭐냐면 확인 설명서 1과 2, 3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야. 그래서요, 한 장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자, 138페이지 보면 확인 설명서 2가 있죠? 그죠? 예, 거기 보면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3번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재, 4번 입지,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서 뭐 틀린 거 있나요? 없나요? 다른 거 있어? 없어?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이 다른 게 없다는 게 시험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냐는 거요. 확인 설명서 1에는 주택 투기 지역에 관한 것이 기재되나 확인 설명서 2에는 비주거용에는 주택 투기 지역에 관한 기재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OX. 왜? 다 있어. 공법상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준 똑같아. 비주거용인 망정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39페이지로 가보세요. 여기는 좀 허전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139페이지 가면 맨 처음에 비선호 시설이 있어 없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외우자 그랬어? 비비 없다. 비가 자꾸 내리면 홍수죠. 비비 없다야. 그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거래 예정 금액.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해율. 그 다음 세부 확인 사항 보시면 실내 벽화다, 실내 벽이다. 예? 실내 벽화가 아니라 실내 벽이야. 화가 없다는 거요. 그래요. 여기는 없어. 그 다음 벽을 보면은 벽면의 균열과 누수 그리고 도배 상태야 아니면 도배 상태는 없어. 예? 도배 없다야. 그죠? 요런 거 우리가 나눠서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확인 설명서 3을 보세요. 여긴 토지기 때문에요. 이런 게 없어. 일단 맨 처음에 대상 물건의 표지에도 토지 건물할 때 건축물 얘기 없어. 권리관계에도 등기부에 토지 얘기만 있지 건축물 얘기가 없어. 그죠? 예,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재는 원래 토지에 관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뭐요? 입지죠? 예, 입지는 도대주, 교판의료 아니면 도대만 있어. 아까 그거 얘기 안 했네요. 138페이지 보세요. 입지 보세요. 입지 138페이지를 보면 입지 보면 도대주, 교판의료, 도대주만 있어. 예,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은 없어. 여기엔. 그죠? 교판의료는 없다. 왜? 여러분들 비주거용이라는 건 영업용 상업용 그 다음에 공업용 이런 건데 이런 데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좋은 거야? 일관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일관성 없는 건 빠진다. 그래서 여기에는 입지에는 도대 주간이라 여기는 뭐만 있다? 토지에는 도대. 주차장이 또 없어 여기에. 왜? 널린 게 주차장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비선호 시설이 다시 나타났죠. 반면에 관리에 관한 부분은 빠졌어요. 그죠? 비선호 시설 여기 도로 나타났고 관리에 대한 거 없더라. 그죠? 예,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세부 확인 사항은 실내 벽화요 하나만 있어. 실만 있어. 그죠? 내벽화가 없어요. 나머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그 앞에 다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어? 그게 왜 안 적혔어? 네, 37페이지요. 확인설명서 비교가 있죠? 예? 예, 확인설명서 1, 일단 뭐가 있어? 벽면. 그죠? 예, 요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 그리고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 있고, 없고, 있고. 그 다음에 입지에 관한 거. 도대주 교판의죠. 근데 도대주지요. 그리고 뭐요? 도대. 그리고 그 다음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드세요. 밑에다 이렇게 돼. 세부 확인 사항. 하나 더 만들어요. 그 칸에 이쪽에 세부 확인 사항. 그래서 확인 설명서 1에는 뭐요? 실, 내, 벽, 화 이거죠. 확인 설명서 2는 실, 내, 벽. 확인 설명서 3은 예, 그리고 요 벽에는 도배 있다 없다? 예, 도배 없다. 그래서 그 벽면에 관한 것은 위에서 예, 다시 또 1번에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 거기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있죠. 여러분들하고 제가 확인 설명에 관한 걸 한 거요. 실제로 확인 설명 수업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걸렸어 이거 하는데 옛날에 이거 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걸 뭐 한 30분 만에 때려버렸으니까 머릿속에 뭐 있나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걸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야 여기서 수석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